최종 실투자금 2,600만 원을 투자해서 순월세 매달 따박따박 이자를 제외하고 462만 원이 남는 그런 우량한 물건입니다.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뭐지? 왜 감정가가 13억도 아니고 갑자기 14억 올라갔으며, 그러면 그 전에 낙찰 받은 사람은 왜 취소를 했을까? 그러니까 왠지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현장 임장을 하려고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경매 물건이 나와 있겠죠.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오늘도 다가구 주택 물건 현장 임장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일단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타경 1123424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482-1번지입니다. 다가구 경매 물건을 보시면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광역시 위주로 많이 보시는데 저는 전국적으로 전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종이긴 하지만 부강면 부강리거든요. 그러면 면, 리, 여러분들 아시겠죠? 도시보다는 좀 외곽에 빠져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건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 리? 지방은 안 그래도 인구가 소멸되고 임차도 안 맞춰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해서 면, 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광역시 좋고요, 서울 좋고요, 수도권 너무 좋죠.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서울 하셔도 됩니다. 청담동 하셔도 되고 신사동 하셔도 되고 강남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수도권을 보고 광역시를 보고 지방으로 내려가겠어요? 투자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 높은 물건을 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임대 수요가 있다라면 보셔야 됩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다가구 주택이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이 건물에 대해서 스펙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06평, 건물 면적은 170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4억 2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두 번 유찰돼서 약 7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근데 이 물건이 조금 특이해요. 처음에 23년도 4월 6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감정가는 약 13억 3천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유찰이 됐고, 그리고 나서 매각이 됐는데요, 6억 5,400의 최저가에서 한번 낙찰이 됐습니다. 10억 6,90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입찰은 무려 15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7월 18일 날 감정가액이 14억 2천으로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인 약 7억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13억 3천에 감정이 됐었다가 낙찰이 됐었는데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왔는데 그럼 13억 3,600에 나와야 되는데 14억 2천에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7억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뭐지? 왜 감정가가 13억도 아니고 갑자기 14억 올라갔으며, 그러면 그 전에 낙찰 받은 사람은 왜 취소를 했을까? 그러니까 왠지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위치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선거리 500m 거리에 부강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명화 일반 산업단지, 응암 농공단지, 부강 일반 산업단지, 현도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세종시청, 그 다음 청주, 그리고 대정, 대덕구랑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제가 간단하게 위치 설명해드렸고 사건 번호랑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외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시죠. 외부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정통시장 공유주차장 무료 안내라고 해가지고 무료 주차장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빈 토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이시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왔는데요, 옆에 건물은 아닙니다. 이 건물이에요. 근데 딱 봐도 너무 작죠. 되게 작은데 어떻게 이 건물이 170평이나 될까?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한 50평 정도밖에 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에 오시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뭐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고요. 딱 건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축은 아닙니다. 사용 승인일이 13년도 6월 11일이에요. 완전히 노후화된 다가구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준신축에 좀 가까운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일단 여기 주차는 여기 한 대, 그리고 이제 한 2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3대, 4대, 5대,
6대, 한 7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천장도 보면 따로 뭐 누수가 있거나 어디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CCTV도 달려 있고요. 컨디션은 무난하네요. 한 11년 정도 된 거 치고는 그래도 관리는 무난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차 공간은 있지만 좀 주차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면 주차하다가 많이들 긁으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표가 나죠? 여기도 그렇고 저기 앞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가 좀 까다롭다. 그런데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기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을 이렇게 뺀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해서 입찰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 물건의 특징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고 임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도시가스를 한번 볼까요?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지금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함조차 없는 거는 오랜만에 보는데 메타함조차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303호, 301호, 그 다음에 201호, 302호, 203호, 403호만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도 보면 옆에는 지금 다른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하나, 둘, 셋, 4동이 있어요. 건물 외관에서 봤었을 때나 인테리어나 자재가 다 똑같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한 건축주 분께서 이 4동을 동시에 짓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건물들 내부를 보면 이 경매 물건의 내부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무슨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창고로, 불은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냥 창고로 해서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창고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런 창고가 있는 게 훨씬 낫겠죠. 특히나 다가구 주택을 관리할 때는 이런 창고 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는 2층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3층도 다 있고 4층은 402호는 없네요. 그럼 402호도 지금 현재 공실이겠죠. 근데 이제 도시가스는 잠겨 있는데 전기 계량기는 또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 거주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중복을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이제 많이 쌓여 있죠. 이게 쌓여 있는 곳들은 공실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2층 5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5개 호실, 4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편함을 봤었을 때 15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15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건 내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공부상과 현황상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힘들고 주택관리가 또 있나 봐요. 여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관리를 통해서 편하게 건물 관리까지 또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엘리베이터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등이 오래됐는지 조금 밟진 않아요. 지금 4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401호로 되어 있고요. 402호, 403호, 405호, 406호입니다. 지금 뭐가 하나 없죠? 404호가 지금 하나 없어요. 5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4층에 5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정상적으로 공부상과 현황상이 같은 다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403호에서 405호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면 건축주분께서 4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4층까지는 하는데 404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렇게 안 쓰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일 같은 걸 보면은 타일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살짝 이렇게 금간 것들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는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좀 깨져 있죠? 줄눈이 살짝 떴습니다. 여기도 살짝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크게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간단한 보수나 아니면 미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옥상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타일이 보면 맨 끝에 보이세요? 살짝 금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크게 지금 현재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타일 조금씩 금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수리하셔야 된다. 침대가 엄청 많이 쌓여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옵션인데 보관할 곳들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보관을 보통 많이 합니다. 옥상이 열렸습니다. 일단 넓네요. 확실히
밖에서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딱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죠. 바닥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서 누수가 있거나 물이 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식이 한 11년 정도가 됐다 보니까 방수가 좀 까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육안상으로 봤었을 때는 방수층이 깨져서 심하게 뭐 누수가 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결국에는 방수는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방수 두께를 얼마나 두껍게 깎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전문업자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깔게 되면 한 5년마다 한 번씩, 한 6년에 한 번씩은 방수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11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방수 공사는 해야겠죠. 실외기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오래됐다라는 걸 딱 보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옵션도 아마 11년 정도 된 옵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옵션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중고 가전을 놓거나 아니면 새 가전을 놓거나 이런 옵션의 구성에 대해서도 좀 비용을 여러분들이 입찰가에 산정을 하면 조금 더 임대를 놓을 때도 좀 빠르게 임대를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쭉 보면은 뭐 아파트들도 좀 보이고요. 대부분 뭐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교회나 아파트들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건너편도 한번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내동이 있다고. 옆에 건물도 지금 방수가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 건너편 보세요. 건너편은 지금 방수를 새로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방수는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도 위에 또 뭐가 하나 있거든요. 아마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좀 무서워요. 잠겨 있네요. 잠겨 있어서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4층을 봤으니까요, 한번 3층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고요. 일단은 3층입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도 지금 타일이 좀 겉에가 깨져 있는데 이걸로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3층은 지금 301호, 302호, 303호, 여기도 4호 라인이 없고 바로 305호, 왼쪽에 306호가 있습니다. 3층도 지금 건축물 대상상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상과 공무상과 동일하죠. 한번 2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따로 깨져 있는 건 여기는 안 보이고요. 201호가 있고 202호, 그리고 여기 좀 깨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따로 보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흰색 타일이라서 그렇게 찾기는 어렵진 않은 타일입니다. 203호, 그 다음에 205호, 그 다음에 206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다 테이프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수리 비용을 좀 산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도 5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도 5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부상과 현황상과 지금 동일한 상태고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없죠. 상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13년도 6월 달에 9가구로 사용 승인을 받았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6년도 6월 달에 9가구에서 15가구로 대수선 허가를 받은 물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9가구로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불법 쪼개기로 해가지고 나누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위반 건축물로 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9가구에서 15가구로 늘린 물건입니다. 대수선 허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9가구에서 15가구로 늘릴 수 있다. 이게 쉽다라고 하면 누구나 대수선 허가를 받겠죠? 이걸 괜히 위반으로 해서 불법 쪼개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 대수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았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쫓아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인근에 부강리 483-25번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 대수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합법적으로 대수선 허가를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게 되면 처음에 감정가가 약 13억에서 그 이후에 재감정을 통해서 14억이 됐잖아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23년도 6월 달에 약 한 10억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최고가 매수인은 보증금 환급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다 받아가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건축물 대장상 9가구에서 15가구로 대수선 허가가 되었고 인근 토지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22년도 11월 24일 날 감정된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주차장의 토지 필지가 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된 이후에 23년도 11월 10날 주차장 토지를 추가 감정해서 최초 감정가 13억 3천에서 14억 2천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을 받으신 거죠. 13억에 감정된 걸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9가구에서 15가구로 늘어났으면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었다라는 표기인데 주차장에 있는 토지가 감정이 되지 않은 걸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누락을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9가구에서 사용 승인을 내고 그 이후에 대수선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감정에서 이렇게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취소 신청을 한 거고요. 법원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진 거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토지를 감정을 해서 합쳐서 14억으로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인분들이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소하고 미납되지 않았을까? 막연한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저같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빌라 물건이 아니에요. 반지하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덩어리가 큽니다. 이 보증금만 해도 7천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걸 추측으로 예측해서 들어갔다가 뭔가 잘못이 됐다. 그러면 7천만 원 날리는 거거든요. 7천만 원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셔야 되고 스토리를 보셔야 되고 하나하나 쫓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가 한번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정이 또 올라가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물건이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물건에 임장을 오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지방 인구 소멸이다. 면리 와가지고 인구도 지금 애초에 없는데 이런데 무슨 임대 수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가 많은 게 맞고요.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수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아왔나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그 물건을 보셨나요? 보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만의 이걸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장에 와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는 임대 수요가 나름 리에 대비해서 수요가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임대 시세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사용승일이 13년도 2월달 원룸인 게 200에 39만원, 그리고 사용승일이 17년도 7월달인 게 1.5룸 300에 48만원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요. 사용승일이 13년도 8월달 투룸 물건이 500에 60, 그리고 사용승인 21년도 11월 3룸이 1000에 80. 그래서 이 가격만으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임대 수요는 있겠구나라고 저는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장을 왔었고, 현장에서 와보니까 실제로 임대 수요가 나쁘지 않은 걸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또 임장을 통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또 살펴보셔야겠지만, 세종 같은 경우에도 주택관리가 또 잘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물건들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 남들은 서울 물건 보고 수도권 물건 보고 광역시 물건만 보잖아요. 거기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물건에서 기회를 찾고 싸게 받으면 그 나머지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를 또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성 관련해서 제가 한번 도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룸이 총 3개고요. 1.5룸이 6개, 2룸이 3개, 3룸이 3개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 호가, 시세로 한번 제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원룸은 3개이기 때문에 총 합쳐보니까 총 보증금이 600에 117, 1.5룸은 1800에 258만원, 2룸은 1500에 180만원, 3룸은 3000에 195만원입니다. 총 보증금은 6900만원이고요. 월세는 무려 750만원으로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관리비는 따로 별도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낙찰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될 수도 있고 더 낮은 금액의 낙찰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기준으로 해서 따로
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낙찰가는 한 7억 5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법무비는 한 2천 정도 잡았고요. 대출은 낙찰가의 90%가 대출이 나올 거예요. 낙찰가의 90% 금액인 6억 7,500만 원이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투자금은 취득세, 그 다음 대출 빼고 나머지 차액 부분이 약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명도 비용이라든지 수리 비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투자금은 약 9,500만 원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세 세팅을 했었을 때 총 보증금이 6,900만 원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보증금을 회수를 한다면 실제 투자금은 2,600만 원입니다. 최종 실투자금은 2,6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한 달에 얼마 남는지도 또 계산해 봐야겠죠. 대출이 아까 낙찰가의 90% 6억 7,5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6억 7,500만 원에 월 이자 5.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월 이자가 288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월세가 750만 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순월세가 46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관리비가 별도예요. 최종 실투자금 2,600만 원을 투자해서 순월세 매달 따박따박 이자를 제외하고 462만 원이 남는 그런 우량한 물건입니다. 제가 수익률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462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2,600만 원을 해보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213%가 나오게 됩니다. 213%. 뭐 물론 투자금 회수가 전액이 다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종 실투자금 2,600만 원을 놓고 매달 460만 원의 순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 좋지 않나요? 게다가 관리비는 어쨌든 저희가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주택관리한테 받게끔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에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관리해주면 실제로 우리는 월세가 입금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임대 수요 조사 관련해서는 광역시나 서울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꼭 오셔서 부동산도 한 3곳 이상 돌아다녀 보시면서 임대 수요는 어떤지, 임대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매매 실거래가랑 호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인근 매매 실거래가는 현재 비슷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리다 보니까 비슷한 물건의 매매 실거래가는 없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거래가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가격이 저렴하면 무조건 매각이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또 봐야 될 거는 호가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호가 매물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용 승인일이 17년이고요. 대지 면적이 111평, 연면적이 184평입니다. 지금 이 물건이 15억에 나와 있고요. 굉장히 저희 건물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그래도 저희 물건이랑 굉장히 좀 흡사하죠. 하지만 그 물건 또 17년이라서 저에게 조금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억 이상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13년도. 대지가 118평, 연면적이 154평입니다. 저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지는 저희보다 좀 더 크지만 연면적은 저희가 조금 더 크고요. 사용 승인일도 동일하죠. 근데 이 물건이 12억 5천만 원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진 않겠죠. 물론 호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은 더 낮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라면 13년도 사용 승인된 그 물건 있죠. 한번 현장에 가볼 것 같습니다. 가서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연식이고 비슷한 대지 크기와 건물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실거래가를 확인을 하고 호가 매물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지만 사실상 다가구 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인해서 매도가가 산정이 됩니다.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9가구를 사용 승인 받았고 추가적으로 토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15가구로 합법적으로 대수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물건도 15가구의 물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현장에 가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이랑 저희 물건이랑 봤었을 때는 저희 물건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가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임장을 다니시는 게 그게 부동산 현장 임장입니다. 여기도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여기 다가구 주택, 다가구, 그 다음 여기도 다가구가 있다라는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짓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여주시면 여기가 지금 483-25번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지 면적은 106평이었죠 근데 그게 이 토지까지 합쳐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가구 주택의 토지 면적, 순수 토지 면적은
86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대순 허가를 받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20평이 저희 토지입니다. 근데 20평보다는 커 보이죠? 그래서 아마 분할해서 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등기는 따로 한번 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